확률이에요. 우리는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확률을 배우는 거예요. 확률이란, 자, 좀 길어요. 써볼게요. 좀 길어요. 길어요. 한글이에요. 동일한. 딴 걸 써. 그래서 딴 걸로 바꾸고 있잖아. 조건. 그냥 아래에서 미녀가 하고 있다. 천천히 하고 있다. 같은. 입력해요. 실험이나 오답 공부해요. 관찰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뭘까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한 번이요. 여러 번. 너 강의 제대로 안 들었어? 내가 할 말을 해줘서 고마워요. 반복할 때 길어요, 길어요, 길어요. 어떤 사건이 이게 왜 이렇게 길어? 일어나는 그들은 처음인 듯. 아주 길어요. 상대 도수가 아, 더 있어요. 아 일단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는 일정한 영어 값. 문장이 그러니까 어려운데. 나 그거 만점 맞는데. 자, 핵심은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고, 좀 기다려줄게요. 동일한 조건, 좀 아니에요. 같은 실험이나 관찰을 같은 거여야 돼. 같은 실험. 몇 번? 여러 번 해야 하는 거. 한 번 안 돼요. 여러 번 할 수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값, 그 값이 상대 도수여야 되는데 우리 중1 때 상대 도수를 배웠어요, 얘들아. 진짜요? 그게 뭘까요? 상대 도수가 뭘까요? 맞아. 뭔가 0점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그런 건데 전체분의 그 계급의 도수 분포표 모르겠다. 결론 소수나 분수로 나타내지는 거야. 소수는 그 소수 말고 이건 그 소수예요. 0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수. 이런 값 일정한 값. 응? 같은 글자로 해놓은 거. 소수 그 그죠. 그러니까 한자가 달라서 그래. 이게 이제 일본 수학의 잔재죠. 소수와 소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결론 우리는 어떤 확률은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뭔가를 관찰했을 때 나오는 어떤 값이 상대 도수가 예를 들어 우리가 10분의 3 10번 했는데 3번 나왔다 10번 했는데 4번 나왔다 10번 했는데 3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0.3이고 0.4고 0.3이고 이렇게 되죠. 이런 게 비슷해져서 일정하게 가까워지는 값이 나오면 그걸 확률이라 한다는 거예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 기억나. 그래 모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렇지. 우린 줄여서 모든 경우의 수를 할게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분자는 뭘까요? 맞아.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아우 좋아요. 굿 잡.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사- 쓰나요? 이건 다 쓸게요. 경우의 수라고 하고 다시 말해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영어로 n이라고 했을 때 n분의 A가 일어나는 걸 P라고 하면 P 아니다. A 맞아요.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그래요, 얘들아. 그래요. 여기 썼나요? 여기 썼나요? 따라서 우리는 확률은 모든 어떤 사건이 꼭 일어날 확률을 1이라고 하고요. 1.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걸 0이라고 했을 때 범위가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았죠. 그렇지. 따라서 0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고 1은 100%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건데 그치? 맞죠? 따라서 마지막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란 별표하자. 전체에서 1 빼기 P 그렇지. 전체에서 1에서 전체에서 1 빼기 P. 그렇지. A가 일어날 확률인 P를 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전체에서 A1이 전체죠. 전체에서 P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고 그래서 전체에서 일어날 거를 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된다는 거고 그치? 이런 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면 뭐라고 배우냐면요. 세 글자였던 거. 맞아요. 세 글자예요. 여사건이라고 맞아, 배우는데 여사건 맞아. 남은 사건. 그 사건 뺀 나머지 사건. 한자로 여자가 남을 여자가 있어요. 잉여인간 할 때 쓰는 거예요. 잔여물. 그래, 잔여물, 여과물 이런 거 할 때 쓰는 한자인데 남는다는 뜻이고 남는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우린 이런 걸 보통 어떨 때 쓰냐면 한글로 문제에서 최소한이란 말이 있거나 적어도 오로츠, 적어도라는 말이 있거나 뭐뭐 하지 않으리라던가 뭐뭐가 아닌 뭐 이런 말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 우린 여사건을 씁니다.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 확률의 덧셈이고 확률의 곱셈이고 우린 이거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곱의 법칙과 비슷해요. 그러면 덧셈은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과 비슷한 거야. 뭐라고 쓸까요? 두 사건 그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안 일어날 때? 안 일어날 때, 그렇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만약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두 개를 어떻게 하라? 더해라. 라는 개념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도대체 뭔가요? 했을 때 뭐뭐이거나 라는 말이 있거나 또는 이라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사건 두 개가 그냥 별개 영향을 주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냥 선택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더한다. 그러면 곱셈은요. 그대로 파란색 부분 그대로 쓸 거예요. 두 사건 A, B가 이번에는 어떻게 일어날 때? 이번에 어떻게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만약에 A가 일어날 확률 P,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P와 Q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렇죠. 곱한다. 근데 이것도 쌤 동시에 일어나는 게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떤 경우냐면 꼭 반드시 해야 될 때야. 이거는 시간이 꼭 동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꼭 다 동시에 던지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하고 나서 반드시 얘도 꼭 해야 되는 경우 이걸 선택하고 반드시 얘도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 세트 이럴 때 말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 풀 때는 뭐뭐와란 말이 있거나 그리고 라는 말이 있거나 뭐뭐 하고 나서 라는 말이 있거나 뭐 이런 말이 뭐 동시에 라는 말이 있거나 하면 이럴 때는 반드시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게 개념이었고요. 우리 이제 개념편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여기까지 다 쓴 사람은 개념편 교재를 꺼내주세요. 개념편 156입니다. 개념편 156을 꺼내면 됩니다. 왜지? 왜지?